안녕하세요. 시험 잘 보셨어요? 예, 계속 틀린 거 확인해 보시고 이제 시험 50일도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집중적으로 2차는 암기 과목이니까 돌아서면 이제 먹어요. 금방 또 하면 되고 1차는 공부하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고 이제 먹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이 공인중개사법 같은 거는 보면 금방 알고 안 보면 또 금방 이제 먹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틀린 것인데 틀린 것. 자, 주택 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전부 해제 신고 다 공동으로 합니다. 사실 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도 제출을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둘 다 해야 된다. 또는 날인입니다. 밋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두 개만 밋입니다. 밋. 나머지는 또는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해제 신고는 일방이 국가 등이라도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고 국가 등에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 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하지만 중개거래인 경우 해제 신고와 주택 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계약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2년 연장하는 경우 차임 보증금 변동 없으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 지금 조금 전에 이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는 안 나올지 몰라도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 자체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도 한 문제 나옵니다. 이 문제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파트를 알아야 되겠죠.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의뢰인 상호간에 하면 X입니다. 의뢰인 상호간에 하면 X라고요. 지금 오늘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당근이라고 합니까? 당근 마켓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냥 당근이에요. 이름이 당근 마켓 아니고 당근 마켓. 당근 마켓도 이제 부동산 직거래만 한 300억 정도 직거래가 됐대. 2021년부터 이때까지 직거래가 300억이 당근 마켓에서 최고 비싸게 팔린 게 30억 넘는 것도 그래 됐대. 직거래로. 그래서 이제 당근마켓에서도 아예 중개 플랫폼으로 개업공개사들한테 광고비 받고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처럼 그걸 이제 운영한대 앞으로. 그 매물 올리면 개업공개사님들은 광고비 내고 올려야 돼. 당근마켓에 이제 올릴 때도. 예? 예, 광고비 내야 돼요. 그래서 당근마켓이나 뭐 이게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이나 한방이나 이 한방 그 휴대폰 어플 이런 것들은 정보망이 아니죠. 누구나 일반 뭐 호갱노노 이런 거 일반 국민들이 매물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정보망 아닙니다.
정보망은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에 가면 컴퓨터 쳐다보고 뭐 매물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 개업공개사들만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이라고요. 일반 국민들은 못 본다고요. 일반 국민들이 보는 거는 그건 직거래 사이트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거는.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보망은 한방 PC 버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정받은 정보망은. 지정 안 받은 사설 정보망 굉장히 많아요. 뭐 스파이더맨 뭐 많아요. 이름도 수십 개가 돼가지고 그 지역별로 그냥 친목회 회비 모아가지고 그냥 운영하고 있어요. 서버 사용료 내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정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1년, 3개월, 1개월 숫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이게 X네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지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보면 거짓 부정한 방법 55번에 있죠. 거짓 부정한 방법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이거 모두 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서도 그 3번 아까 그게 좀 국가 일반 그거는 좀 명확하게. 네? 3번 뭐요? 아니 1번에 3번에. 1번에 3번? 예. 그게 좀 헷갈리는데. 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고 그 국가 등이 할 수 한 명이 국가라도 해제 신고는 당사자한테. 네, 당사자가 해야 되고 국가 등이 할 수는 있어요. 임대차 신고는 근데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그 요약집은 계속까지 다니면서 찾아봐야 돼. 틀린 부분을 이 자꾸 교재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공부를 쉽게 하면 쉽게 잊어먹고 어렵게 하면 어렵게 잊어먹는 것도. 자, 지금 3번 할 차례죠? 계약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1, 2, 3번은 다 문제 나올 확률 80% 이상 되는 문제들이고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이, 역시 여기도 틀린 것인데 1번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 거짓계약서 적으면 6월 이하의 자격정지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땅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운계약서, 거짓계약서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죠. 임의적 취소 사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개업공개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해도 5번이 답은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이중계약서 적어도 징역벌금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니까 따로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에 형벌을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보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이라는 규정이 없죠. 그 이유가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 정부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데 문재인 정부였나?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게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시군구별로
한 2억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대요. 그래서 이게 모니터링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기본 모니터링이라 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죠. 분기라고 하면 3개월이 1분기죠. 3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는 모니터링이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2번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거고요. 3번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매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5번에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죠.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 대상물 기출문제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은 했는데 소위 이동식 세차, 자, 중개 대상물이 뭐냐면 중개 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입니다. 그럼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아예 거래 자체가 될 수 없는 것,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 예를 들면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사고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으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면 기업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별로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돼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되죠. 입주권은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입주권도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지만 아직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토권, 이른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대토권은 거래를 못해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처벌받습니다. 우리 청약통장 이런 거 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불법. 마찬가지 청약통장처럼 대토권도 청약통장도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예, 대토권은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거래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양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전매 못하고로 법에서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자, 요거는 권리금은 아무나 해도 되니까 중개상물 아니다. 권리금 소개하는 거는. 그 다음에 금전채권 아무나 해도 된다. 빚 탕감하도록 1억 빚 있는 거 탕감하도록 내가 소개 알선할게. 그 대신에 나한테 1,000만 원 주라. 하여가 받아먹어도 됩니다. 그건 무등록 중개업자가 받아먹어도 되고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5번. 최근 기출문제의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박스형 안에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5번이 기출문제 전형적인 최근 패턴입니다. 최근에. 약 20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절반 정도가 40문제 중에서 박스 안에 있는 거. 자, 역시 기출문제 패턴이죠. 옳은 것은 했는데 인장 변경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 완성 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중요사항 설명만 하면 되고 교부할 의무는 없다 했는데 설명도 하고 관계증서도 교부도 해야 됩니다.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 교부도 해야 됩니다. 지금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고 나면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 3개 요거는 이게 파일 같은 데 넣어가지고 주더라고요. 현실적으로 3개는 잘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부할 의무 없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요거는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는 7번이 최고 안 중요합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는 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기는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말이. 자, 그래서 틀린 것인데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가격 1.5%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는 그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 3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 실비는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 근거리 교통비 이런 거는 따로 실비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1번이 답인데 아직 7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8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8번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요. 행위제한이 옳은 것은 했는데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완화되는 지역이죠. 기출문제입니다.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됩니다. 지금 88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에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막 땅값이 올라가고 이게 집값 잡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집값 올리는 대책이다 해가지고 경실련에서 뭐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면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7일간 열람이 아니라 반대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입니다. 7공주파 이렇게 암기하라고. 7공주파 우리 학교 다닐 때 7공주파 뭐 이런 거 있어서 서클 불량서클 이름 7공주파 7공주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처음 허가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규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는 시도의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 같은 시도 아니라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하여 투기가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법시험에, 간평시험에 나왔는데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하지만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는다고요? 이런 거는 왜 그러냐 이게 논리적으로 따질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니까 암기해야 돼. 그래서 2차는 암기해야 되는 게 많다고요. 왜 그런지 자꾸 고민해봐야 뭐 답이 안 나와요. 규칙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자, 9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억에 보니까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소 옮기는 게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게 이사 가고 나서 이전 후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죠? 똑같습니다. 이전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옮기고 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그 우리 암기 프린트 18번 맨 밑에 있나요? 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는 18번 맞아요? 맨 밑에 있죠. 그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송부해 준다고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지금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기 때문에 교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할구역 밖은 반드시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에는. 자, 10번입니다. 역시 휴폐업 시험에 지금 10번까지 중에서 아까 7번 하나 빼고는 다 시험에 나올 확률 80% 이상입니다. 물론 이 지문 그대로 5개 다 나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파트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휴폐업에서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임신, 출산, 징집, 입영, 취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은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원칙은 6개월 이하고요. 그 다음에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재개신고를 하면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할 수 있다. 휴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므로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 모두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3개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11번입니다. 11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암기 프린터 31번에 있는데, 답은 1번이네.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더하기 2년,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선고유예가 뭔지, 기소유예가 뭔지 이런 거 알려면 휴대폰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 보면 나와요. 지금 이게 선고유예가 뭔지, 선고유예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형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시점에는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우리 시험에는 결론만 나오니까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피성년 후견인은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나고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특별사면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1번인데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 99%입니다. 결격사유는 최근 35년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인장등록 나올 확률 역시 85% 이상입니다. 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입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즉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에 의한 인장등록, 변경등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하면 소공원 자격정지, 개공원 업무정지입니다. 4번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인장등록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개인 인장은 7mm 이상 30mm 이내 크기가 있지만 법인 인장은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따로 크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만 7mm 이상 30mm 이내고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죠. 변경하고 나서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하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모두 개공원 업무정지, 소공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하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 청문하지 않습니다. 취소 3개만 청문한다고요? 그 취소 사유가 아닌 걸 고르면 되겠죠. 하지 않는 것이니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죠. 업무정지니까 청문 안 한다고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을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집행유예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중개보조원은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공개사의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다. 4번이 X네요. 4번이 X고요.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보조원이라는 걸 고지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안 알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직원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장님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개업공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지방세,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 초과하면 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체결하고 나서 열람하는 건 별 의미가 없죠. 미리 계약하기 전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개업공개사님들은 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떼오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 14번까지 하고 15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